안녕하세요, 똑똑님들. 똑똑한 금융 똑꼼TV 서진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들어서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등극하고 있는 IS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인데요. 그동안 ISA가 필수 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엔 관심에서 좀 멀어 있었는데요. 올해 이 ISA 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필수 재테크 상품으로의 등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필수 상품을 손으로 꼽아본다면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다뤘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IRP에 이어서 ISA도 재테크 필수 상품 탑 3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롭게 바뀐 ISA에 대하여 알아보고 ISA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입 자격 조건이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19세 미만이어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ISA에 가입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경된 사항은 ISA의 의무가입 기간이 일반형의 경우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요. 3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가입 부담이 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내에는 해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닙니다. 의무가입 기간의 의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3년 이상 의무 기간을 채우면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 3년 미만 시점에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만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수익에 대하여 15.4% 원천징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어차피 다른 과세 상품과 비슷하게 됩니다. 따라서 ISA를 3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 그 전에 해지하면 과세되기 때문에 의무가입 기간 3년이라는 것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무조건 가입을 해두면 유리한 필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사항은요. 기존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한 한시적 상품이었는데요. 이제 항구적 비과세 상품이 되어서 언제든지 가입하고 상품 유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연간 납입 한도가 2월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입금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해당 연도에 2천만 원 이하로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로 2월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연도까지만 2월이 아니고요. 미납한 금액은 계속해서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는데요. 총 납입 누적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미납한 금액이 입금 한도 금액으로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 원 밖에 납입을 안 했다면 남은 한도 1,500만 원 한도를 다음 연도에 납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도 만약 내년에 납입을 전혀 안 했다면 내년에 2천만 원 한도가 후년으로 이월돼서 후년에는 1,500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더하기 해당 연도의 한도 2천만 원까지 총 5,5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만기 기간인데요. 기존의 만기는 5년이었는데요. 변경된 제도는 3년 이상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의무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만기를 3년이나 그보다 조금만 길게 설정하지 말고요. 무조건 최대한 길게 만기를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최대 999개월, 즉 83년 3개월까지 만기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만기를 길게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만기를 길게 해 놓았더라도 3년만 경과하면 언제든지 해지하더라도 비과세가 되고 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한 길게 만기일을 지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만기를 짧게 해놓았다가 만기가 지나버리게 되면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하고요. 재가입 일부터는 다시 3년이 지나야만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를 길게 해놓아야 좋은 이유 또 한 가지는요.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입 시점 과거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ISA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도 만기까지는 ISA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를 짧게 해놓아서 ISA 가입 기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해지 후 재신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점에서 볼 때 ISA 가입 또는 기존의 ISA 만기권을 연장할 때는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놓는 게 좋다는 것 팁으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만기를 3년이나 그 이상으로 짧게 지정을 해 놓은 경우면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 전일까지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니까 만기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만기 연장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ISA를 가입하셨던 분들은 만기일이 되기 전에 만기일 연장을 꼭 해놓는 게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ISA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SA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비과세 상품이라는 것인데요.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가입금액 기준이 아니라 이자나 투자 수익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총 ISA의 입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수익이 4%가 났다면 200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수익 200만 원 한도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수익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5.4% 일반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9.9% 세금을 떼고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민형과 농어민형으로 가입을 하면 비과세 수익이 400만 원까지 되는데요. 본인이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민형, 농어민형 ISA로 가입해서 400만 원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ISA 가입이 가능한데요. 서민형 가입 조건은 소득이 없는 거주자이거나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고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본인이 학생이나 주부 등 소득이 없는 무직인 경우에도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를 발급받아서 서민형 ISA에 가입을 해서 최대 400만 원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A의 장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손익통산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합산된 순수익에 대하여만 수익으로 계산하여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ISA에 들어간 상품 중에 투자해서 손실이 50만 원 발생한 상품과 300만 원 수익이 발생한 상품이 있을 경우에 만약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펀드 등의 투자 상품이었다면 손실난 마이너스 50만 원과 상관없이 300만 원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냈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이 ISA 내에서 발생했다면 300만 원 수익에서 50만 원 손실을 차감한 25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고 일반형 ISA라면 200만 원은 비과세, 50만 원은 9.9% 분리과세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ISA가 세액공제도 된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ISA가 만기돼서 만기된 자금으로 IRP나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만기 금액의 10%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기 자금은 60일 이내에 입금을 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ISA 가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가로 주식 매매가 가능한 중개형 ISA는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임형 ISA는 금융기관의 투자 운용을 일임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정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등의 유형별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면 금융기관이 투자를 일임해서 운영을 해주게 됩니다. 일임형의 경우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도 가입 및 운영 설계가 가능합니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ISA에 편입할 금융상품을 지정해서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탁형 ISA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은 되지 않고요. 은행 창구에서 가입을 하고 편입할 금융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편입한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는 안정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부터 펀드, ELS 등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합니다. 현재 신한은행에서 신탁형 ISA로 운영 가능한 상품을 예를 들어 보면 저축은행 1년제 정기예금 1.6%짜리도 있고요. 여기서 신탁보수 0.1%를 빼더라도 1.5%의 이율의 정기예금이고요. 비과세까지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상품 중에는 괜찮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또한 ISA 내에서 운영되는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탁형 ISA에서 운영되는 상품이 저축은행 정기예금이라면 해당 저축은행의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ISA로 2천만원 가입했다면 신한은행에 가입한 신한은행 정기예금 5천만원 예금자 보호와 별개로 ISA로 운영하는 땡땡 저축은행 정기예금 2천만원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탁형 ISA를 활용하면 시중은행에서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유용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해 새로 개편된 ISA 제도와 특징과 장점, 가입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재테크 필수 상품인 ISA 공부하시고 많이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재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